아까 전에 이제 게임주 말씀하신 게, 그죠? 우리나라 뭐 게임 얘기 막 하면서, 그럼 게임주는 왜 이렇게 못 가냐? 저도 그 직업병이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 하면은, 그렇다면은 관련주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반사적으로 하게 돼요. 직업병인데, 또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근데 게임주가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나라 게임입니까, 이게? 이 중국 거예요. 물론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유럽인가? 거기서 만들었던 건데 중국 회사가 인수를 해버렸죠. 사실상 지금 이제 중국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 정식 항목으로 채택이 됐던 거죠. 자국의 게임도 홍보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이 어떤 해외에 저렇게 된다면은 엄청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랑 외국 게임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어떤 승부를 겨룰 수 있는 대결하는 거잖아요. 대결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의 게임의 트렌드는 우리나라는 RPG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RPG는 뭐냐면 성장하는 그런 거죠. 성장형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성장형이 아니에요. 단판으로 승부를 낼 수 있어요. 캐릭터가 경기에 들어가면 모든 캐릭터가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막 싸워가지고 얻고 이제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RPG 게임은 이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지고 키우는 거죠.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KRPG 쪽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성공신화를 썼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를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식의 그런 과금 요소나 그런 것들이 글로벌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고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만은 또 변화의 시기를 계속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신화를 썼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시기인데 과도기인 것 같아요. 한국 게임 업계는 과도기다. 그리고 지금 한국식의 저런 KRPG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먹힐 수 있지만 해외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한국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과연 많이 되어 있나 과도기죠. 그래서 저는 현재 게임 관련주들이 지나치게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저는 게임주는 바닥이에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오늘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가를 보면은 아직도 바닥이 잡힌 건 아닌데 언젠가 제가 이런 종목들도 바닥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잘 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예전에 1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까지 내려와가지고 진짜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여기 이제 기사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4분기가 시작되죠. 올해 실적이 하락한 게임사들이 반전 실적을 노리면서 하반기 대작 출시와 함께 막판 담금질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쉬운 게임이 대세래요. 점점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게임할 시간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요즘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야 저런 걸 더 여가를 즐길 텐데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단판에 끝날 수 있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것도 애들 그냥 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하다가 멈춰도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없는데 이 KRPG는 쉬지 않으면 손실이에요. 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쉬운 게임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도 장르 다변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 TV 광고에서 이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광고가 되게 불쾌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NC 쪽에서는 아직 그런 게 이제 없는 건데 캐주얼 게임이나 그런 걸 새롭게 이제 내놓는다고 해요. NC 하면은 리니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크죠. 넷마블은 이제 최근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반등을 할까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다 RPG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크래프톤 역시 마찬가지. 다 어닝 쇼크다. 등등등. 그렇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표가가 여기 증권사 기준으로 대신증권 목표가가 23만 원이래요. 그래도 하향 조정했는데도 23만 원이래요. 지금 14만 원이죠. 23만 원이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한 50%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딱 그 정도. 그만큼 이런 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크래프톤은 RPG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총 쏘는 거 이거 아시죠? 저는 몇 번 해보다 말았는데 요게 이제 그나마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회사들은. 이게 해외에서도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게임 회사 하면은 컴투스도 좀 많이 요즘 볼 수가 있는데 컴투스가 게임 회사이면서도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제도 영화 리멤버 보다가 이것도 저 직업병인데 보면 투자사가 어딘지를 봐요. 제작사, 투자사를 꼭 보거든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다 나와요. 컴투스가 있더라고요. 리멤버 영화가 성공하지 못했는지 주가는 영
것이긴 하던데, 리멤버가 성공하지는 못했네요. 이게 잘 됐으면은 아마 투자사인 컴투스도 반응이 있었을 텐데, 이제 게임 업계들이 요즘 다시 또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신작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게임 업계가 작년에 큰 하락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2차 하락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바닥이라고 봐요. 근데 언제가 그 최저점일지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과거의 거품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컴투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7,000원. 67,000원이면 역시 현지 구간 대비해서 한 50%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이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다시 예전의 이 고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갈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되돌리는 구간들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거기 좀 잘 되면은 한 100%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죠.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이게 참 이랬던 이유가 중간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들 인건비 이슈가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죠. 인적 자원에. 연봉 인상해가지고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연봉이나 몸값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래 회사를 운영할 때도 가장 부담되는 게 인건비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원자재가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죠? 컴투스 회사. 컴퓨터랑 사람만 있으면 돌아가는 회사.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랑 인터넷이랑 사람만 있으면 돌아가는 회사예요. 뭐 컴퓨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의미 없죠. 결국 이제 인건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비용이 제일 커졌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매출은 떨어짐과 동시에. 그게 주가 하락의 이유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면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적자예요. 지금 3분기부터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뭐 나와봐야 아는 거인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한테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좋아진다고 하고. 아까 크래프톤을 제가 조금 좋게 봤어요. 그나마. 크래프톤은 흑자 기업이에요. 돈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너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거는 바닥에서 한 50% 100% 나올 거예요. 요거는 좀 좋게 보고 있고, NC소프트는 지금 보시면은 작년까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턴어라운드에 실패했죠. 올해는 작년 실적의 반타작, 내년 내후년을 통해서 회복이 될 거라고 해요. 완만한 회복.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이 회복되면서 좋아지겠죠. 좋아질 텐데 그러면 바닥이 어디냐? 제 기준으로는 아직은 아니에요. 곧 나올 거는 같아요. 지금 아직은 아니다. 넷마블의 경우는 작년에 적자, 그리고 올해 적자폭 감소, 내년부터 좋아진다는데요. 뭐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 주겠죠. 그래서 현재 이 가격대가 저는 바닥이라고 봐요. 천천히 사모은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또 테마가 형성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테마가 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기를 조만간 어떤 VR이나 메타버스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좀 변화의 그런 시기가 메타버스, VR. 요게 되면 한국이 또 강점이 있지 않을까